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8일 오후 3시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한 남북 간의 비밀합의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북한에 대해서 3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한 그 합의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 자신을 찾아와서 청문회 때 따져달라고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 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법적 조치를 합니까? 아니, 면책특권이 있는 주호영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질문을 하고 박지원 씨는 자기 주장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걸 법적 조치를 한다? 고소고발을 한다? 아니, 고소고발을 사안입니까 이게? 그런데 요새 검사 판사가 이 정권 입맛대로 하니까 이것도 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이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진실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동이나 거짓말에 익숙해진 사람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도 있다. 글쎄요, 일부 사람들에게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실 게임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2000년 4월 8일 북경에서 한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이 만나서 이 합의문을 만들어낼 때 그때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박지원 씨 혼자 참석한 게 아닙니다. 참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냐? 특검 진술서에 보면은 검사가 박지원 씨에게 묻습니다. 2003년입니다. 제3차 회담이 성사되었는가요? 박지원, 예. 2000년 4월 8일 중국 북경에서 제3차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합니다. 이때 참석자는 어떠하였는가요? 박지원, 역시 그 이전에 참석하였던 우리 측은 저를 포함한 김보현, 서훈이 참석하였고, 북측에서는 송호경 부위원장,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황철, 권민, 성명불상자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알 건데, 북한에 있는 사람 빼고 한국에 2사람이 더 있습니다. 김보현, 서훈. 김보현, 서훈을 불러가지고 선서하고 정언을 받으면 되겠죠. 그 형식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임시청문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에서 주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위증죄가 됩니다. 그리고 김보현, 서훈 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서 있는 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김보현 국장이네요. 이 사람은 지금 현직에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1차 평양회담에 대해서 가장 깊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김보현 국장이 그 뒤에 이분이 차장이 됐습니다만은 2003년 특검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보현 씨를 국회가 초대해가지고 증언을 듣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보다도 뭐 제보한 사람이 실명을 밝히고 내가 했다, 내가 왜 이 문서를 입수했느냐라고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적어도 이 문서를 보고 검토했던 사람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한 10명은 될 겁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약점 많은 국가정보원장이 나타나가지고 미국으로부터는 불신당하고 김정은으로부터는 심부름꾼 취급받는,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국군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가 위협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용감한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보현 당시 국정원 차장이군요. 당시 국정원 차장의 특검 정언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검 정언에서 보면은 이게 어느 날이냐 하면은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특검이 조직되어 가지고 김보현 당시 차장, 그리고 2000년 6월 무렵에는 국장이었습니다. 대북 전략국장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 신문 기록을 보면은 박지원 씨가 특검에서 거짓말하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어제 공개되었던 합의문의 배경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합의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앞에 1차, 2차, 3차 회담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것을 집약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진실은 드러나 있어요. 문서를 통해서도. 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1차 회담 분위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김보현 씨가 설명하는 거죠. 특검 검사가 묻습니다. 1차 회담 일정은 어떠하였는가요? 김보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3월 17일 박지원 장관을 수행하여 중국 상해에 도착해가지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여장을 풀고 같은 호텔에서 남북 당국자 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회담이 있었으며 저희는 3월 19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특검 검사가 묻습니다. 정몽원 회장은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끝난 직후 현대와 북측 간의 접촉 결과에 대해서 아태 송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남측에서 베를린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정상회담이 잘 되면은 비료든지 쌀이든지 지원할 수 있고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사업을 하는데 남측이 도와줄 수 있다는 제의를 했다고는 말을 들었고, 다음 회담은 3월 23일 중국 북경에서 갖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의를 한 바가 있는가요? 요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송호경 아태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지원 씨의 카운터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하고 공식 회담을 한 다음에는 꼭 같이 와 있는, 그 옆에 와 있는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과 이야기를 합니다. 정몽원 회장의 일종의 디브리핑을 합니다. 디브리핑이라는 것은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북한의 전략입니다. 북한은 박지원 씨를 상대로 공식적인 회담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옆에 와 있는 현대그룹의 정몽원 쪽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양면 전략을 펴니다. 이게 서로를 뭐 경쟁을 시키는 건지 견제를 시키는 건지 어쨌든 회담 전략에서 우리가 벌써 집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물으니까 김보현 씨가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합니다. 저희 측에서는 북측을 협상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2000년 2월경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식견이 높다는 등의 방법으로 대접해 주기도 하고 물자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차 회담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 방안과 SOC 사업 지원 약속 등의 선제 공격적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1차 회담에 경제적 지원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꺼냈다는 겁니다.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먼저 꺼낸 요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 방안,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바로 어제 공개된 문서에 보면은 요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뭡니까? 첫째, 2000년 6월부터 3년 내 걸쳐서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딱 돼 있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적 정신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5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처음 이거 누가 제의했고 박지원 씨가 제의했다는 이야기죠. 김보현 씨가 발언권이 있었겠지만은 이 제의는 공식적으로 박지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게임 이런 걸 게임 이즈 오버라 그러죠. 게임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검에서 물으면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뭐 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돈 문제는 일체 거론된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떼버립니다. 그러나 검사가 동석했던 김보현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송호경으로부터 들은 정몽원 씨의 이야기를 증거로 삼아가지고 박지원 씨의 사실 부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와 법원의 판단은 김보현 진술, 정몽원 진술이 맞고 박지원 씨의 부정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회담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차 회담 특검 검사가 묻습니다. 누구한테 묻느냐? 김보현 씨한테 물어요. 2차 회담 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김보현 씨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000년 3월 22일 오후 저와 박지원 장관 수행원이 함께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후 장성 쉐라톤 호텔에 투숙하였으며 다음 날인 23일 북측과 회담을 마치고 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견차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가요? 김보현 답. 회담을 하던 중에 돌연히 북한 측의 송호경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니까 남측 당국에 경제협력 자금으로 5억 불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저와 박 장관이 거의 동시에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줄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우겼습니다. 북측은 재차 같은 내용을 요구하였고 저의 당국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질문, 검사의 질문입니다. 정몽원 회장은 이날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끝난 직후 현대와 북측 간에 접촉이 있었으며 아태 송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남쪽에서 비료든 쌀이든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잘되면 SOC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면서 남측이 향후 잘되면 10억 불이든 20억 불이든 몇 년에 걸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정몽원 회장이 당신들은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송호경 부위원장이 캐시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여 얼마나 요구했느냐라고 하니까 캐시로 5억 불을 요구했다라고 하여 정몽원 자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부가 어떻게 돈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할 거다.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진술인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라고 김보현 씨한테 묻습니다. 답. 정몽원과 송호경이 어떠한 내용으로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부청은 현금을 줄 수는 없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 비료 지원과 SOC 사업 지원은 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서 송호경이 정몽원 회장에게 그동안의 논의되어 오던 사업권을 줄 테니 그 대가로 10억 불을 내어놓아라 하는 말을 하여 무슨 소리냐. 그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는 사업권의 가치를 따져보더라도 2억 불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없다라고 한 후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접촉이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현대로부터 북측과의 이러한 접촉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질문. 회담 후에 어떠한 보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는가요? 답. 박 장관과는 회담 후에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북측의 태도를 지켜보자고 논의한 후 저는 돌아와서 회의 결과를 임동원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는 박 장관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즉 2차 회담에서 이제 북한이 노골적으로 5억 달러를 달라 라고 했고, 그때는 박지원, 김보연 둘 다 안 된다 해서 회담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송호경이가 박지원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또 따로 정몽훈과 만나는 거예요. 이중 전략을 씁니다. 왜 그때 박 장관이 회담을 이뤘나 해가지고 현대그룹 오지 말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현대그룹을 여기 끼웁니까? 이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회담을 하는데 기업 회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회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방치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북한에 말려든 거죠. 이 회담 전략이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렬됐다가 또 현대가 나서가지고 북한과 접촉을 해가지고 이거 현대가 완전히 이게 브로커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회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회담에서 이제 어제 공개된 그런 합의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세계에 알린 정상회담 개최 공동보도문도 그때 만들어집니다. 4월 8일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4월 8일 이야기를 한번, 4월 8일 이야기가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요걸 한번 김보연 씨, 그때 박지원 씨를 보좌했던 배석자 김보연 씨의 입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설명이 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중대하고 정확해야 하니까. 특검 검사가 묻습니다. 3차 회담 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김보현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00년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여 차이나 월드 호텔에 투숙하였으며, 같은 날 북측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을 작성한 후 장안구락부에서 양측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으며, 다음 날인 4월 9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문. 3차 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김보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자는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2박 3일간으로 하고, 초청자 문제는 남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북측은 김대중 대통령 요청에 따라로 각각 별도 표기하기로 절충안에 동의하여 남북 정상회담 최종 협의, 즉 4.8 합의서를 마쳤습니다. 공식 발표 시점은 이미 양측이 합의한 상태에서 대외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점인 2000년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파고 들어갑니다. 3차 회담에서는 현금 지급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는가요?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박지원 씨에게 했더니 박지원 씨는 돈 문제 논의 없었습니다라고 딱 잡댑니다. 그러나 김보현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보현 씨와 박지원 씨의 입장이 확실히 다릅니다. 김보현 씨는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박지원 씨는 잡아떼는 전략을 씁니다. 김보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금 지급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합의문 작성을 하기 전에 북측에서는 5억 불을 요구하다가 우리 측의 1억 불이 맥시멈이라는 주장을 듣고 다시 2, 3억 불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약 1시간 반 정도가 경과될 무렵 우리 측의 1억 불 지원을 수용하였습니다. 질문. 기타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가요?
김보현 정부의 임기 내에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구체적 액수를 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 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질문. 그런데 정몽원 회장은 이날 같은 호텔의 다른 객실에서 회담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송호경 부위원장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객실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남측의 입장이 지난번과 바뀐 것이 없어서 더 이상 회담을 진행할 수 없어 끝내고 왔다면서 사실상 회담이 결렬되었음을 알려주었으며 그러면서 현대 측에 다시 대북 사업군에 대한 대가 10억 불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송 부위원장이 현대에게 7억 불을 요구하였으나 현대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5억 불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현대가 4억 불을 지급키로 합의를 하였으며 북측은 이 자금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를 놓고 다시 논의를 하였는데 북측은 4억 불을 정상회담 전까지 달라고 요구하여 정몽원 회장이 회담 전까지 4억 불을 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니까 송 부위원장이 그럼 정상회담 추진을 그만두겠다면서 지급 시기를 회담 전까지로 못을 박으려고 하여 이왕 4억 불을 주기로 하는 마당에 정상회담은 성사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럼 회담 전에 이 자금을 주면 우리 측과 계속 협의를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송 부위원장도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계속 하겠다라고 하여 저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돈을 이달 전까지 주는 대신에 금액을 3억 5천만 불로 제의하여 그 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 그날 결렬되었던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재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정몽원 씨의 진술을 가지고 김보현 씨한테 따집니다. 김보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가 북측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들은 바가 없고 현대와 북측이 잠정 합의서를 만든 2000년 5월 초순경에 김윤규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설명이 됩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계속 5억 달러를 요구하려고 하니까 그때 박지원 씨, 김보현 씨는 북한의 요구는 다 들어줄 수 없고 1억 달러만 들어주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깨졌다는 거죠. 깨지니까 송호경이가 옆에 기다리고 있던 정몽원 씨를 만나서 깨졌다면서 현대가 따로 부담을 하라 하면서 돈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10억 불을 이야기하다가 7억 불을 요구를 하다가 5억 불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4억 달러로 낙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4억 달러로 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5천만 달러는 물자입니다. 어쨌든 현대가 이러다가는 회담이 깨지겠다 이런 계산을 했겠죠. 회담이 깨지면 이 회담을 주선한 정몽원 회장도 곤란하게 된다. 좋다. 우리가 4억 불을 주겠다. 정상회담 전에 주겠다. 이렇게 언지를 송호경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호경이가 박지원과의 회담은 깨졌는데 그러면은 현대가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좋다. 다시 한번 회담을 해보겠다. 해서 회담이 재개되어서 여기서 합의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공동 발표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북한은 어떤 전략을 폈느냐 하면은 박지원과 회담을 해서 잘 안 되면은 정몽원과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정몽원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박지원 씨로부터는 1억 달러를 받기로 하고 그럼 합치면 1억 달러 플러스 4억 달러가 되는데 나중에는 정부가 1억 달러를 안 줄 경우에 그 1억 달러를 현대가 지급 보증한다는 약속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5억 달러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데요. 요게 이번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느냐. 이번에 발표된 합의문에 있는 바로 그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이거는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5억 달러 주고 끝납니다.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뇌물이고, 평양회담을 매수했다고 봐도 되고, 이건 그냥 주는 겁니다. 현금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1억 달러 부담하고 현대그룹은 4억 달러, 합쳐서 5억 달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약속을 해놓고 돌아와서 1억 달러를 만들 군기를 하니까 경제수석이던 이기호 씨가 반대를 합니다. 그거 합법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1억 달러도 현대가 주는 걸로 하자. 현대가 5억 달러를 주도록 만들고, 그 대신 산업은행을 통해서 현대에 그만한 약 4천억 원이죠. 4천억 원을 빌려준다, 대출해준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김보연 씨 입에서 나왔고, 박지원 씨는 딱 잡아댑니다. 여기서 돈 문제 이야기 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이 합의서가, 물론 이 진술서에서 김보연 씨는 합의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그 이면 합의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특검 조사에서도 나오는데, 김보현, 임동원, 그리고 박지원 세 사람은 수사를 받기 전에 모여가지고 몇 차례 서로 조율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공개된 비밀 합의서는 묻지도 않아요. 아무도 묻지도 않으니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묻지도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묻혀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김보현 씨의 진술 조서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003년 4월 하순경 이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났습니다. 봉은사 앞에 있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1250호에서 제가 연락하여 저녁 식사 후에 박지원을 만나서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1억 불에 관해서는 조사를 받더라도 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점이 알려지면 정상회담을 돈 주고 샀다는 오명을 들을 것이고 남북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 잘했네요. 5억 달러를 준 것은 매수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김보현 씨가 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중순경 저녁에 임동원 박지원 씨에게 제가 연락을 하여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걱정을 함께하고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3년 5월 하순경 저녁에 같은 장소에서 임동원을 만나서 또 같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상당히 수사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다는 이야기죠. 2003년 5월 24일경 이기호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녁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 하나는 1억 불은 없다고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검사가 묻습니다. 진술일이 말하기 어려운 점을 오늘 말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보현 씨가 첫째는 특검에 나와 보니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둘째는 제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제 부하 직원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는 이 수사 기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제 부하 직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으니까 차라리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자책감을 가집니다. 다만 특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하셔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지원 씨가 1, 2, 3차 회담에 대해서는 돈 문제 없었다는 이야기로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놀랍게도 박지원 씨가 우리가 그런 그 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있다, 그러나 문서화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돈 문제 하나도 이야기 안 했던 것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박지원 씨 이야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보현 씨는 이미 상당 부분 틀어놓았고,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고 합의서 만드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김보현 씨가 자발적으로 증언을 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 문서를 제보한 사람이 용감하게 나와서 진실을 이야기를 하든지 어쨌든 이건 진실 게임이 됐으니까 사실이냐 거짓이냐로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수습을 하려면은 박지원 지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취소해야 되죠. 감사합니다.